안녕하세요. 저는 드로잉 삶의 철학을 그리다 전시를 기획한 최재혁 큐레이터입니다. 이번 전시는 소마미술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며 드로잉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예술가의 드로잉을 통해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소마미술관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은 미술관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해로 설정했습니다. 전시의 기획에 앞서 20년을 돌아보며 그간의 시간을 성찰한다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고 살피는 행위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현 시대에서 그 흐름을 쫓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드로잉 삶의 철학을 그리다는 중견 예술가들이 살아오면서 그려낸 삶의 궤적과 철학을 볼 수 있도록 한 전시입니다. 그간 소마미술관은 예술가의 몸짓에 의한 언어의 관점으로 드로잉을 해석했다면 본 전시에서는 예술가의 삶 그 자체라는 관점으로 드로잉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긴 시간 예술가로 활동하며 작품 세계가 명확하게 구축된 중견 작가를 선정하여 과정이자 완성작의 드로잉, 회화 및 입체로의 변용, 인터뷰 영상까지 작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전시 구성은 1전시실부터 5전시실까지 6명의 작가와 철학자의 해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마 20주년 드로잉 전시 아카이브로 연결됩니다. 전시실별로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의 철학을 담아낸 인터뷰 영상과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한평생 읽어온 그들의 예술 세계를 통해 여러분 또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과 함께 전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전시실은) 이배 작가의 공간입니다. 이배 작가는 유럽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숯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숯을 재료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유학 시절 유럽이라는 낯선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프랑스의 한 골목에서 작은 숯 조각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숯 조각들이 정겨움을 넘어 위로를 주게 됩니다. 타국에 있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데 어쩌면 숯이 나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물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평생 숯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숯 작업을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작가에게 숯은 극도로 순수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숯은 죽은 나무를 태워 생을 다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숯은 제습 및 습도 조절 효과가 있고 겨울에는 화덕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기도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주변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숯은 예술가의 손에 의해 재탄생되면서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6m 높이의 대형 숯덩이를 배치하여 물성 자체가 선사하는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뒤편의 드로잉 작업으로 이어지는데요. 드로잉은 숯에서 나온 가루를 갈아서 먹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드로잉한 작품입니다. 먹은 한국의 정신성이 가미된 전통적인 재료라 할 수 있죠. 작가의 드로잉을 통해 온몸의 에너지를 담아낸 신체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큰 붓질 안에 먹의 농도와 깊이를 통해 작가의 숨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작가의 드로잉은 정신성과 신체성의 결합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김명숙 작가는 자신을 비롯한 다양한 인간의 실존적 사유와 관찰의 결과를 드로잉과 회화로 표현해 왔습니다. 청주 산막리 산골에 작업실을 둔 작가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동굴벽화를 그리듯 거대한 종이 위에 쉴 새 없이 드로잉을 이어가는데요. 펜이나 붓을 사용하지 않고 수세미와 손가락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계를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작가가 종이 위에 혼합 재료를 쓰게 된 이유는 유화물감과 캔버스를 마음 편히 구할 수 없었던 대학원 시절로 거슬러 가는데요. 밀도감을 주기 위해 수없이 반복한 작업 과정이 워크, 그야말로 일이자 공부의 과정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손의 힘이 화면에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손을 사용했지만 손을 심하게 다친 이후 수세미로 대체하게 됩니다. 종이 또한 10여 년 전 시골길을 가다가 우연히 지나친 종이 공장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크라프트지 뭉치를 주워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대형 작품을 보시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원숭이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언노운 워커 연작의 원숭이 1은 원숭이가 거꾸로 매달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언노운 워커 원작은 다양한 동물이나 사물로 예술가를 대변하는 작업입니다. 원숭이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고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은 아마도 거대한 예술의 세계와 삶 위에서 위태롭게 매달린 예술가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이번 전시의 작가 만다라 연작은 작가가 작업에 임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다지게 해준 이들에 대한 헌정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카라바치오, 렘브란트, 고야, 터너, 밀레, 세잔, 프로이드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선대 예술가들의 역사에서 작업을 진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또한 작가는 예술을 고통이자 치유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영국의 사실주의 화가 루시안 프로이드의 그림은 고통의 T를 붙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T를 테라피, 즉 치유로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고통과 치유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부여하듯 자신의 삶과 예술이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김명숙의 작업은 선대 예술가의 삶과 영혼을 탐구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그리는 지난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들이 쌓인 드로잉 그 자체가 완성된 작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요 포인트는 본질에 대한 탐구라는 전제를 기저에 두고 예술가의 철학과 학문적 철학의 연결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예술가는 보편적으로 작품을 통해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내면에 구축된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철학은 세상의 진리를 아울러 나름의 체계를 세움으로써 본질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현상을 의심하는 것, 질문을 던지는 것, 기존의 체제와 관습에 상관없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 본다면 예술가 각자가 철학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론으로 제시하는 것,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 생활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전시는 6명의 작가를 삶의 궤적과 존재의 사유라는 두 개의 주제로 구분했고요. 이진우, 허경, 2명의 철학자가 전시에 참여하면서 각 주제와 연결된 철학적 사유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시가 기획되었습니다. 2명의 철학자는 6명의 작가들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해석하고 그것을 에세이, 인터뷰, 강연, 그리고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펼쳐보고자 하였습니다. 유근택 작가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사건을 소재화합니다. 또한 그 소재들이 모여서 세대를 관통하는 소통을 이끌도록 합니다. 3전시실에 입장하자마자 보이는 가장 큰 작품 분수는 작품 활동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생명성과 에너지에 대한 상징입니다. 분수가 그리는 물의 궤적을 보면 큰 에너지를 가지고 솟구쳤다가도
어느 한 지점에서 떨어지고 말죠. 이러한 흐름이 우리 삶의 생명력을 암시합니다. 오른쪽의 봄, 세상의 시작은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 일상적 사물이 휩쓸리는 모습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는 계절에 빗대어 우리 주변의 사물들도 새롭게 자라고 순환하는 모습입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면 빙글빙글 도는 소용돌이 속에 일상용품들을 발견할 수 있죠. 여행 가방도 있고, 인형도 있고, 꽃병도 있고, 변기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이 터전 안에서 생활 속 모든 게 싹 틔워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는 계절에 빗대어 우리 주변의 사물들도 새롭게 자라고 순환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유근택 작업의 또 다른 특성은 제작 기법에 있습니다. 종이를 붓이 아닌 철솔, 나무 등으로 긁고 긋기를 반복하면서 숨을 죽이고 요철을 만듭니다. 사실 동양화는 서양화만큼이나 많은 붓질과 노력으로 그려지는데요. 서양화에 비교하면 평면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러한 동양화의 한계점을 넘어서고 동양화, 서양화의 분류법이 아닌 이를 적절히 혼합한 방식의 새로운 회화를 구축한 것입니다. 유근택 작가가 만들어낸 물성 자체가 또 다른 시각 언어가 됩니다. 작가의 노동집약적인 그리기와 일상적 주제는 역사의 언어로 확장됩니다. 안쪽 전시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편지 또 다른 오늘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10개월간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보냈던 그림 81점을 엮은 작업입니다. 코로나19로 요양병원의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작가는 오직 시각 이미지로만 아버지에게 마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날 그린 그림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간병인에게 보내면 간병인이 핸드폰을 통해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죠. 초기에는 안부 인사, 집 주변의 자연을 전달하는 내용이 다수였는데 오른쪽 영역으로 갈수록 전쟁, 정치 상황 등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야가 확장됩니다.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소통 방식으로 시작된 작업이 결국 시대를 관통하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작업으로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총 350장 중에서 81장으로 추린 이번 설치 작업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임과 동시에 한 인간의 존재와 소멸에 대한 성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규철 작가는 일상적인 사물을 소재로 우리 삶의 태도와 예술의 역할을 질문합니다. 그 방법으로 연필, 의자, 탁자, 벽돌 등 보편적인 사물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으로 파생되는 사유의 결과를 드로잉과 텍스트, 그리고 설치 및 참여형 작품으로 구현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삽과 사다리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보소 작업에 주로 쓰이는 사다리와 땅을 파는 데 쓰는 삽은 인간의 활동 영역의 양극단에 있는 노동자의 상징입니다. 전시장에는 사물의 정의부터 제작 과정, 재료, 사용 방법과 관리 방법, 부작용에 대한 경고까지 사물에 대한 특성을 서술하면서 우리의 인식과 다른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사다리와 삽을 각각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보았는데요. 사다리는 높은 곳에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도구, 삽은 우리가 잊고 있는 과거를 발굴해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전시장 한켠의 벽면을 파내고 쌓은 흙 위에 삽을 꽂았습니다. 미술관의 벽을 부셔서 구멍을 낸 듯한 연출인데요. 전시 중이 아니라 미술관 공사 현장에서 이 광경을 본다면 특이할 것이 없었겠죠. 하지만 말끔히 정리된 전시 공간에 공사가 진행 중인 듯 연출하면 작품의 기준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작가는
특별한 것에서 예수를 찾는 예술가이기보다 당연한 것, 익숙한 것에서 예수를 찾는 예술가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식 뒤에 가려진 사물의 참 모습을 추적하여 평범함 속에 숨은 비범함을 찾아내듯 예술의 본질, 예술가의 본질을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안규철 작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본질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사물의 일반적인 용도 뒤에 숨겨진 의미와 우리 삶 속 진실까지 더듬어 나감으로써 예술이 삶의 부록의 위치에 있기를 거부하고 예술이 삶 그 자체로 역할하기를 바라는 안규철의 철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90년대 작가의 독일 유학 시절부터 현재까지 아이디어가 드로잉과 텍스트로 연결된 부작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황인기 작가는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그리고 물질과 정신이라는 양가적 가치를 유연하게 아우르며 한국 현대미술의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전통과 현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대립적 요소를 하나의 화면 속에 흡수시키지만 이분법적 분류가 아닌 한국적 뿌리와 정신에 입각한 융합을 시도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품 활동에 변곡점이 있거나 상징성이 큰 작품을 선별해서 전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무제 작품은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작품인데 제가 작가의 작업실에 가서 이 작품을 보고 마치 보물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을 제작했을 당시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개별적인 연작의 요소를 모두 담아낸 분기점 같은 작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요소를 하나씩 설명드리면 가장 왼쪽의 흰색 색면은 뉴욕에서 지내던 시절 당시 서양의 미니멀적인 형태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강의 안의 고사관 수도를 네모로 변환하여 그렸습니다. 이후 진행될 디지털 산수의 표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달린 오브제 또한 화면에 오브제를 심어 물성을 실험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마지막 맨 오른쪽 거친 획은 결국 작가의 드로잉적인 일필휘지의 에너지를 담아낸 모양새입니다. 그 반대편의 대형 작품 오래된 바람 1101은 동양 고전 산수화의 이미지를 디지털 픽셀로 전환함으로써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많은 주목을 받은 디지털 산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원본 그림은 중국 송나라의 화가 왕선이 그린 어촌소설도이며 그 이미지를 100배 넘게 확대하고 각 픽셀을 레고 블록으로 쌓아 제작했습니다. 본래의 흑백에 가깝지만 그것이 디지털 환경을 통해 소비되고 현대까지 전해 내려오며 오히려 현대적이고 다채로운 색채로 변화된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황인기 작업의 근간이 된 동양적 드로잉 작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산볼을 보시면 23m의 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작품 제목처럼 마치 산볼을 하면서 보이는 자연의 풍광을 힘있는 드로잉으로 옮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살고 있는 주변 산촌들을 하루 만에 일필휘지로 그렸다고 하네요. 전시장의 여건상 23m 중 작가의 필치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일부만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8개의 액자는 가장 최신 작품들입니다. 삶에 대한 솔직한 메시지가 담긴 목탄 드로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70세가 넘은 노년의 작가가 삶을 달관하며 얻은 느슨함 속의 치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미선 작가는 오랜 시간 수행적인 자세로 한지와 먹이라는 한국적인 재료의 본질을 탐구해 왔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둘러싼 풍경과 사물을
명상적인 과정과 함께 묵묵히 쓰고 그리고 있는데요. 종이를 두드려 한지 표면의 물성을 살리고 먹을 얕게 쌓아 농담을 조절하는 진한한 과정은 구도자적인 면모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집을 모티브로 한 수묵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작가는 100년 가까이 된 한옥을 고쳐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공사 과정에서 땅속의 주춧돌, 사기 조각, 석가래 등을 발견하면서 오랜 시간을 간직한 물건을 통해 집이 단순히 머물고 쉬는 곳을 넘어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집이란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이고 희노애락이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그런 면에서 집은 삶의 근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작품은 구름이 낀 담입니다. 회색 돌담 위에 두꺼운 먹의 선들이 둥실 떠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작가의 집 외부 벽돌이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먹선들을 구름 혹은 집을 감싸는 안개나 기온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집의 외부를 보았으니 내부로 들어가 봐야겠죠. 나의 서가도라는 작품은 전통 서가도에서 모티브를 얻은 설치 작품입니다. 약 80여 개의 소형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작가님의 집에 가면 실제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물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집기, 화병, 빗자루 등 사소한 사물들에서 그 사람의 성향과 미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도 알 수 있지만 결국 삶의 철학적인 부분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집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서가도를 지나 오른쪽으로 가면 석가래를 서예 작품처럼 재해석한 한옥 2024가 있습니다. 서가도가 많은 요소들이 다채롭게 나열된 형식이었다면 석가래는 한옥의 선이 주는 매력을 정갈하고 심플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작가는 관심이라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볼, 관, 마음, 심, 즉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쓸데없는 것, 거추장스러운 것, 얽혀있는 것을 모두 걷어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작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동양화 작가로서 수묵 안에서 쓰기와 그리기는 결국 하나라는 것을 서예와 동양화 그리고 드로잉의 혼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한옥의 기둥과 대들보, 석가래 등 한국적인 요소에서 선을 찾고 그 선이 글씨와 그림으로 재해석됩니다. 결국 일보일배하며 정진하는 수행자의 자세가 강미선 작가의 주요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역으로 소마 드로잉 전시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이곳은 소마미술관 2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섹션인데요. 2004년 소마미술관 개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드로잉을 중점으로 다룬 기획 전시의 역사를 돌아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소마미술관은 드로잉과 조각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그 색채로 타 미술관과 차별화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드로잉 장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연구 성과들을 타임라인을 통해 조망하고자 했습니다. 2006년 잘긋기를 시작으로 2024년 드로잉, 삶의 철학을 그리다에 이르기까지 소마미술관의 드로잉 전시 각각의 의미들을 재조명하면서 드로잉 전문 미술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 로비 공간에는 소마미술관 전시 포스터 아카이브를 통해 20년간의 전시 이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를 여과 없이 수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숏폼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소비하거나 축약하기를 원하게 되고, 또한 자극적이고 스토리텔링이 명확한 콘텐츠에 익숙해지면서 나를 돌아볼 시간과 기회는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동적인 미디어 환경이 사고의 폭을 좁히는데요. 그에 반해 예술과 철학은 능동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죠. 정답이 없는 대상과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의심하면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예술과 철학입니다. 생각의 힘이 훈련되면 스스로의 삶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삶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예술과 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가와 철학자가 표현하고 제안하는 삶에 대한 통찰을 만나면서 삶을 더욱 깊이 있고 진지하게 대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전시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